안녕하세요. 빡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직원 하나가 이제 횡령배임을 저지른 사건인데 저한테 이제 좀 상담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내용을 들어보면은 전자제품 제조하고 뭐 도소매하는 뭐 조그만 회사인가 봐요. 그 회사를 A라고 하면은 A 회사의 직원이었던 B가 B의 어머니랑 같이 뭐 C라는 회사를 유사한 업종의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B라는 애가 뭐 A 회사에 뭐 영업이사나 뭐 이런 걸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이제 영업을 해올 테니까 그 C라는 회사한테 물품을 납품해주면 그걸 팔아가지고 A라는 회사한테 돈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A라는 회사는 그 말을 믿고 자재 같은 걸 사와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해가지고 B 새끼가 엄마 명의로 같이 해가지고 운영했던 C라는 회사한테 A로부터 한 뭐 14억, 15억 정도 상당히 그 큰 금액의 물품을 납품을 받았대요. 근데 이 B 새끼가 그 물품을 딴 데다 판 다음에 약속대로 이제 그 이행을 한 게 아니고 물품을 판 다음에 그 돈을 그냥 중간에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A라는 회사는 갑자기 B가 운영하는 C한테 물품을 납품한다고 10몇 억을 15억 정도 되는 상당한 금액을 납품을 했는데 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A라는 회사도 그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한테 그 원자재를 사오고 뭐하고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올해 4월 정도 해가지고 뭐 고소를 했는데 민사소송도 하고 뭐 가처분도 걸고 여러 가지 민형사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이 시점까지 특별하게 뭐가 된 게 없으니까 되게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던 것 같은데 이분이랑 저랑 통화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은 지금 이 재산범죄 피해자의 현실 그리고 고소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피해를 입고 이런 유사한 프로세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거래를 할 때 돈을 쓰거나 뭐 계약서 쓰고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당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한번 이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되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안 당하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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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 피해를 입으신 A 회사 대표님이랑 저랑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이제 그 만들어 보는 건데 한번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죠.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천성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거기 아마 직원분이신. 이게 지금 형사 사건인데, 저희가 지금 4월 달에 이거를 형사 고소를 하고, 지금도 아직 얘가 구속이 안 됐어요. 아, 원래 그래요. 금액이 한 15억, 거의 한 17억 정도 되거든요. 표면상으로,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네, 당사자한테는 큰 금액인데 예, 경찰들이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거죠.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서 4월에 고소했으면 6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지금. 네. 보통 한 1년 반 정도는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 반씩이나요? 네, 1년 반. 엄청 쪼고 막 변호사가 계속 푸시하고 그러면은 뭐 좀 더 빨리 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에요. 경찰도 수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뭐 6개월 정도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다. 네. 당사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죠, 사실. 민사는 안 하셨어요? 민사는 민사로 넣고 형사는 형사로 같은 날 넣었어요. 그 뭐 가처분까지 다 했는데 아무것도 진행 사항이 없으니까 얘는 뭐 잡혀서 이제 뭐 구속 수사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지금 싫은 거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아, 구속을 못 네. 시켜요, 경찰이. 못 시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네. 구속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구속을 해버리면 3개월 안에 기소를 해야 돼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영장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수사를 다 끝내고 마무리하고 마지막 단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그냥 민사에서 계좌 같은 건 다 뭐 확인해 보시고 계실까? 계좌는 다 확인을 해봤죠. 계좌는 뭐 통장 계좌는 그놈을 잡아가지고 다 확인을 했는데 네. 일절 한 푼이 없어요.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나 이런 걸 찾아야죠. 그거는 일단은 부동산 뭐 조그만 땅을 명의 변경하는 거는 확인을 했고 그 팔지 못하게끔 또 그거는 조치는 해놨고요. 근데 그거 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너무 답답하고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경찰로 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신문공가 이거를 이원대다 글을 계속 올리면 그제서야 좀 움직이고 그러고 있거든요. 처음에 2차 조사 받을 때는 이제 뭐 다 끝났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니 또 이제 갑자기 경찰청은 대질 조사하자고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금액도 크고 아마 진술도 다르고 이러면은 시간이 좀 걸리죠. 2번 조사했으면 그것도 빨리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건이나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니까 1인당 담당하는 사건 숫자 많아요, 경찰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터지고 저희가 법인회사 그러니까 저희한테 물건을 주는 업체들도 같이 물린 거죠 줄줄이. 저희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대금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를 지금 당장 못하니 공증을 받아서 각서까지 쓴 거 써오고 일단은 회사는 살려놨는데 뭐 매달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니 그래서 저도 진짜 도저히 안 되면 그냥 회사 폐업 처리하고 그냥 파산을 때리는 게 맞는지. 다른 데서 시장이 지금 타격이 크죠, 그것 때문에 금액이 커서.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냥 회사 접고 그냥 폐업 신고하고 그 냉정하게 현실을 얘기를 해주면은 지금은 심리적으로 피해자들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르 놓고 그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네. 구속이 되길 바라는 건데 구속이 돼도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속에 목을 매지 마시고 네. 최대한 빨리 민사를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권익재산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여지가 있으면은 최대한 그 부분을 확인하는 데 집중을 하시고 빨리 뭐라도 찾으면은 민사 판결 받아가지고 그 경매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그나마 다른 거지. 사기친 놈들 중에서 고소당했고 구속됐다고 해서 합의한 애들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없어요. 민사가 원래 형사보다 더 오래 걸리지 않나요? 아니 민사는 이제 하기 나름이죠. 민사도 민사가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보통 그래요? 형사 고소가 돼 있으면은 그 스케줄을 맞추려고 그래요. 민사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 기소가 안 됐으면은 차라리 민사 재판이 어느 정도 상대방도 대응을 하고 진행이 되면은 민사 재판이 먼저 1심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항상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얘가 구속이 되면 얘네 집에서 그래도 합의한다고 뭐 이렇게 뭐 얼굴이라도 들이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지 않은 집들이 그러지 않은 데가 훨씬 많아요. 훨씬. 근데 지금 뭐 저희도 처음에 터지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하고는 했는데 뭐 변호사도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처음에 그게 지금 뭐 가처분 걸고 민사 진행하고 계좌 까고 했으면 그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게. 그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변호사도. 그냥 계속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상대방에서 임의로 변제를 하거나 그리고 경찰이 뭐 이런 사건에서 구속시킨 다음에 너 빨리 합의해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절대. 저 당사자가 임의로 쫄아가지고 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방법은 그밖에 없는 거죠. 판결 받아서 재산 차에서 강제 집행하는 거, 경매 넘겨가지고 경매 진행해서 배당받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사를 살리실 거면 지금 없는 묻어둔 돈이라고 생각하고 뭐 영업을 해서 매출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근데 지금 그렇게는 하고는 있어요. 그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먹고 쳤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다시 영업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돌아다니는 게. 감옥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뭐 우리가 면회 가서 놀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 초반에는 이거를 뭐 진짜 어떻게든 돈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저희 쪽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제가 이제 뭐 여러 사건을 해보면서 경찰이나 검찰도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 리얼한 현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구속기간의 제한이 최장 3개월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에너지를 집중할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이제 위에서 뭐 찍어 누르는 사건이나 아니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된 사건이나 뭐 그런 거 위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은행이나 뭐 플란트 이런 큰 횡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피해 금액이 막 몇백억 몇천억 되니까 그런 사건들은 아주 수사력을 집중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구속해서 수사를 하는 건데 그런 사건들은 전체 건수로 따지면은 1%도 안 되는 거고 대부분의 사건들은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해서 혐의를 입증할 자신 있으면은 이제 기소하기 전에 마지막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그 사기친 새끼나 뭐 회사 돈 해먹고 이런 놈들은 재산 다 날려버리고 뭐 이혼해버리고 어디에다 짱 박아버리고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땅에 묻어버리고 이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돈이. 통장을 까서 입출금 내역을 다 확인을 했는데 뭐 자기 말로는 코인을 했다고 해서 날렸다고 하는데 코인 계좌로 들어간 돈이랑 나온 돈이 똑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디로 짱박아 놨겠죠. 막말로 진짜 안 뱉으면 그냥 뭐 몇 년 한 5, 6년 살다가 나오면은 걔는 뭐 그냥 뭐 15억, 17억이면은 그래도 먹고 살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구속되기 전까지 그걸 지켜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횡령 배임 사건들 뭐 피해 2, 30억 되는 사건 그 이상 되는 사건 중에서도 네. 수사기간 2년 넘어가고 그런 사건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아, 단일 거래로 지금 한 10억 정도 피해를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이 14억을 피해를 봤는데 뭐 피해자가 뭐 100명이다. 네. 이런 식으로 천만 원씩 해가지고 이러면은 수사기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거죠. 조사해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지금 사익내 회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범죄가 그 단발성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회사 하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빨리 된 거예요. 그나마 2번이나 조사한 거는. 6개월에 2번 조사하면 빨리 조사한 거예요. 그거. 첫 소환을 8개월, 10개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건들도 있어요. 수사기관만 탓하고 욕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전혀 없고 본인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최대한 민사에서 증거를 뭔가 빨리 뭔가 의미 있는 증거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뭔가가 있으면은 그걸 잘 정리해가지고 변호인 의견서 같은 걸로 해서 수사관한테 전달하고 계속해서 수사관한테 사정하고 독촉하고 푸시하는 거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변호사님이 일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고소장이나 낸 거나 뭐 업무 처리하신 걸 보니까 아주 뭐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물론 만나본 적도 없고 누군지 모르. 모르지만 그래서 그쪽 변호사를 잘 믿고 그 변호사랑 잘 이렇게 좋은 관계로 지내면서 네네. 변호사 통해서 그 사건 변호사한테 좀 맡겨놓고 네네. 회사 운영하는데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아가지고 매출을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손해를 좀 빵꿀 때우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는 거지. 그 사기치는 새끼만 이 사건에 매몰돼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잘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한번 소송을 잘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횡령이나 배임 사기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숨겨진 재산을 찾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경찰에서 안 해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탐정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선을 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그 재산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냥 서류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닉재산들은 그 가해자가 만약에 뭐 내연녀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이 있거나 만약 내연녀가 있다고 하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 여자 명의로 뭐 집을 사놨거나 횡령배임한 재산을 가지고 그 대금 지급을 안 하고 그걸 딴 데다 팔아가지고 돈을 뭐 회수하거나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밝혀내신 거예요 지금 사실관계를 계좌 내역이나 이런 걸로. 계좌 내용은 다 확인을 했어요. 누구한테 판매해가지고 얼마에 그 물품을 팔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돈이 다 어디 갔는지도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인들, 부모들 또 그다음에 뭐 아는 사람한테 막 2억씩 막 보내고 그랬어요. 걔가. 그럼 그거 계좌를 추가로 더 계좌 확인 안 해보셨어요? 그거는 못했죠. 그걸 하셔야죠 지금. 그럼 그쪽도 다 고소를 진행을 해야 되는 아니, 거예요. 고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네. 돈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쪽 상대방 돈 받은 사람의 그러니까 A가 사기꾼이라고 하면 A가 그 돈을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와가지고 B란 놈 계좌에다가 지인 계좌에다 2억을 싸줬는데 B가 C한테 넘기고 C가 다시 A한테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와주든가. 그러니까 돈이 따라간 흔적을 계속 찾아가 보는 거예요. 계좌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소송할 때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채권 채무하는 애들 있잖아요. 돈 받아다 주는 사람들. 네. 그쪽에다가는 의뢰를 했어요. 근데 그쪽도 지금 민사가 뭐가 나와야지. 못해요 지금은. 상당히 네.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채권 추심 업체는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 네. 전산으로 나오는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추심을 하는 것 뿐이지 등록되지 않은 차명재산이나 이런 거 찾을 길이 없어요. 추심업체도. 아, 그래요? 쫓아다니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쪽 채권 추심업체는 그쪽에서 쓰는 전산망이나 그 DB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재산을 찾는 거지 완전히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은 뭐 찾을 길이 없죠. 은닉재산 같은 거 찾을 때 판단은 민간조사원이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현장에서 쫓아다니고 사진도 찍고 막 이런 걸 하니까 그래서 며칠 쫓아다니면 보면 계속해서 자기 집이 아니라 어디 뭐 다른 어디
뭐 이런 동네 집이 부천인데 어디 뭐. 인천 가가지고 계속 잠을 자고 차가 막 바꿔 타고 막 이런 거를 확인하다 보면은 뭔가 잡힐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데서 재산을 만약에 찾게 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소송이 필요하겠죠. 가압류 걸고 추가적인 소송하고 이런 것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구독자가 늘고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고 계신데 조금 더 구독자가 더 늘고 영향력이 좀 더 생기면은 제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잘못된 제도와 법률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하고 뭔가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하여간 봐주셔서 고맙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카라킬라님도 그렇고 임마누님도 그렇고 제 옷을 가지고 자꾸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옷은 제가 좋아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입는 거니까 똑같은 옷 입는다고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제가 좋아해서 입는 겁니다. 그거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빡친 변호사였습니다.